어느 주말 나는 남편과 늦은 점심을 먹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 아들이다. 미국 간지 벌써 5년. 박사 공부한다고 떠난 아들. 일이 바빠서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아들이 갑자기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나는 황급히 손을 닫고 거실로 뛰어갔다. 여보, 민호 전화 왔어. 남편이 TV 소리를 줄이고 옆에 앉았다.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아빠, 화면 속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요즘 많이 바쁘다더니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다. 민호야, 밥은 먹고 다니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엄마 괜찮아요. 잘 먹고 있어요. 아들이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간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생겼나 보다. 올해로 35살인 아들이 이제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손주도 안겨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남편도 그런 나와 마음이 통한 듯 설레는 표정이었다. 그래? 어떤 애야? 한국 사람이야? 아니요, 미국 사람이에요. 연구소에서 만났어요. 미국 사람? 순간 가슴 한편이 철렁했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어디 보자. 인사시켜줘. 그 순간 화면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Hello, nice to meet you. 환하게 웃는 얼굴. 하지만 나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내 눈에 띈 건 단 하나였다. 검은 피부. 순간 숨이 막혔다. 입이 얼어붙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사람이 우리 민호 여자친구? 화면 속 여자는 계속 웃으며 뭔가 말하고 있었다. 아들이 옆에서 통역해 주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 엄마 들려요?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엄마가 갑자기 가스불 켜놓은 걸 깜빡했네. 엄마? 민호야, 미안해. 엄마 급한 일 생겼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나는 황급히 통화를 끊어버렸다. 화면이 꺼졌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평범한 한국 여자를 만나는 게 내 욕심인 건가? 아니, 생각하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사귀는 거지. 결혼까지 가진 않겠지. 민호도 생각이 있을 거야. 만약에 진짜 결혼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애들은 어떻게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발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어젯밤 통화가 자꾸 신경 쓰였다. 어제 영상통화 중에 환하게 웃고 있던 민호 여자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검은 피부. 곱슬거리는 머리. 찰나였지만 또렷하게 기억났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그 후로 나는 남편과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민호에게도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 3일째 되던 날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가웠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 그날 왜 그러셨어요? 응? 엄마, 엔젤라 봤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끊으셨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야. 엄마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엄마, 아들이 내 말을 끊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침묵이 흘렀다. 민호야. 엄마, 저 엔젤라랑 결혼하려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 내년 봄에 결혼할 거예요. 한국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나는 눈앞이 아찔했다. 민호야, 잠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혼한다고요. 아니, 그게 말이 되니? 나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너 지금 박사 공부 중이잖아. 그것도 힘든데 결혼까지 하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 저 내년이면 졸업이에요. 그래도 내가 한국 돌아와서 자리 잡으려면 시간 걸리잖아.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아. 엄마는 왜 자꾸 미루라고만 하세요? 미루라는 게 아니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너 한국에 돌아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사람들요? 그래. 내가 그 흑인 아니 외국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하면 다들 수근덕거릴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희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애들이 학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애들이 왕따 당하면 어쩌려고? 그리고 문화도 다르잖아. 말도 안 통하고. 명절 때는 어떻게 하려고? 제사는? 그 애가 우리 문화 이해할 수 있겠어? 엄마, 아들이 소리쳤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 사람 만나보지도 않았잖아요. 그건 3분도 안 돼서 전화 끊으셨잖아요. 엔젤라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드렸는데.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왜 반대하세요? 엄마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엔젤라 피부색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민호야, 맞잖아요. 만약에 엔젤라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엄마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는 목이 메었다. 그게 아니라 엄마는 진짜 내 앞길이 걱정돼서.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해요. 민호야, 엄마, 저 이제 애 아니에요. 35살이에요. 제 인생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잖아. 엄마가 걱정하는 게 잘못이야? 걱정이 아니라 편견이에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근데 저는 엔젤라랑 결혼할 거예요. 너 그냥 이렇게 통보하는 거야? 엄마가 인정 안 해주셔도 저는 결혼할 거예요. 엄마 허락 없이 결혼하면 그건 내 결혼식이지 우리 가족 결혼식 아니야. 순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한참 후 아들이 말했다. 알겠어요.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너 지금 무슨 소리? 생각 바뀌면 연락 주세요. 뭐? 민호야. 저는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실망했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한참을 있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뭐래? 민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큰 소리가 나던데.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다. 여보, 우리 민호가 결혼한대. 그래? 그럼 좋은 일이잖아. 그때 그 사람, 검은 피부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남편이 잠시 멈칫했다. 그래서? 그래서?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놀라긴 하지만 민호가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참,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로서 걱정하는 게 잘못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엄마가 자식 걱정하는 게 죄야? 민호가 힘들어질까봐, 애들이 고생할까봐.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알림이 떠 있었다. 민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미국에서 결혼식 올릴게요. 언젠가 엄마가 마음 바뀌시면 그때 연락 주세요.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너무 화가 나고 괘씸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호에게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다. 문자도 오지 않았다. 아들은 연락이 없었다. 나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내 아들을 잃어갔다. 10년 후 어느 가을 오후. 집이 참 조용하다. 남편이 켜둔 TV 소리만 거실을 메꾼다. 예전엔 명절만 되면 난리였는데. 민호도 오고 딸도 오고 조카들도 오고. 지금은 딸만 가끔 들른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요즘 남편도 말이 없다. 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저녁에 딸 온대. 나는 오랜만에 연락처에서 민호 이름을 눌렀다. 마지막 통화는 10년 전. 10년. 참 긴 시간이다. 손주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시간. 나는 그 시간을 다 잃어버렸다. 어머, 순자 씨. 마트에서 같은 아파트 사는 영숙 씨를 만났다. 아이고, 영숙 씨. 요새 아들 소식 어때요?
미국 생활 잘하고 있대요. 응 뭐. 아들과 10년째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우리 가족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 손주는 몇 살이에요, 이제? 순간 나는 멈칫했다. 몇 살이지? 계산을 해봤다. 10년 전에 갈등이 있었고 그 후 3년쯤 뒤에 태어났다고 들었고 10살쯤? 영숙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쯤. 손주 나이를 쯤으로 알아요? 아니 10살? 아이고, 많이 컸네. 사진 있어요? 보여줘요. 핸드폰에 저장 안 해놨네. 거짓말이었다. 사진은 있다. 딸한테 받은 사진. 하지만 남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사진들은 내가 찍은 게 아니니까. 딸이 보내준 것, 남편 핸드폰에서 몰래 캡처한 것들. 거짓말로 아는 체하며 보여주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영숙 씨는 자기 핸드폰을 꺼냈다. 우리 손주 사진 볼래요? 어제 학예회 했는데. 나는 웃으며 사진을 봤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나도 보고 싶은데.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민호 딸이 지금 몇 살이지? 한국 나이로 8살이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관심도 없더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주를 본 적도 없고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 나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냥 남이었다. 저녁 먹을 때 딸이 왔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너 왔니? 엄마 이거 봐요. 딸이 핸드폰을 내밀었다. 오빠가 보낸 거예요? 지혜 사진. 화면 속엔 밝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까만 피부에 곱슬머리였지만 웃는 모습이 민호를 빼닮았다. 아이는 피아노 발표회 옷을 입고 웃고 있었다. 예쁘네. 그날 밤 나는 핸드폰 속 딸이 보내준 지혜의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갓난아기 사진,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생일 사진, 손주가 자라는 모습, 민호가 늙어가는 모습, 엔젤라가 웃는 모습. 나는 한 번도 그 자리에 없었다. 내가 거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돌잔치에서 손주 안아보고, 유치원 입학식에서 사진 찍고, 생일상 차려주고, 만약에 눈물이 났다. 핸드폰을 들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전화 걸까? 10년 만에 갑자기? 뭐라고 말하지?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손가락이 떨렸다. 너무 늦은 거 아닐까? 10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까?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중에.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여보, 당신 나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왜? 그냥 나 때문에 아들도 못 보고 손녀도 못 보고 내가 많이 미운가 해서. 남편은 한참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도 나한테 화났지? 화? 화는 무슨? 그냥 답답하지. 민호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될 일을. 10년 동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못하겠어. 왜? 거절당할까봐.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이미 10년을 낭비했는데 거절당할까봐 무서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느 날처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안다. 나도 안다. 10년 전 그날.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걸까? 누굴 위해서? 내가 엔젤라를 거부했다. 피부색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아들의 행복보다 남들 시선이 더 무서워서. 그때 만약에 내가 전화 안 끊었으면, 만약에 축하한다고 했으면, 만약에 며느리라고 불러줬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만약은 없다. 요즘 들어 집안이 더 고요하다. 더 외롭다. 10년 동안 참았던 후회가 눈물로 흘러내렸다. 남편의 생일날 밖에서 간단하게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때 울리는 남편의 핸드폰, 평소 같으면 그냥 받았을 텐데. 남편이 슬쩍 내 눈치를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았다. 무슨 전화이길래?
그때 방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할아버지. 나는 방문을 살짝 열었다. 문틈으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전화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생신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손녀 고마워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쁘지만 뭔가 슬픈 목소리.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반갑고도 슬펐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손녀와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한참 후 방문이 열렸다. 남편이 나왔다. 소리 들렸어. 당신 생일이라고 전화했나 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당신 손주랑 연락하고 있었어? 자주는 아니고 가끔. 손주가 매번 물어봐. 할머니는 언제 보냐고. 나는 목이 메었다.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던지. 엔젤라가 한국어 가르쳤대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당신도 애들 보고 싶잖아. 애들도 기다릴 거야, 당신 연락. 지혜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다. 딸이었다. 왔니? 오늘 무슨 일이야? 할애기가 좀 있어서요. 딸이 소파에 앉았다. 나와 남편도 마주 앉았다. 딸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오빠가 한국 온대요. 순간 숨이 멎었다. 뭐라고? 다음 주요. 회사 일로. 회사 일? 응. 오빠 회사에서 한국 지사랑 프로젝트 하는데 오빠가 책임자래요. 2주 정도 한국에 있을 거래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래서 혼자 와? 딸이 고개를 저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온대요. 엔젤라 언니랑 지혜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10년 만에 오빠가 한국 오는 거예요. 얼굴 보고 얘기해봐요. 만나야지. 만나야 하는데. 딸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그렇게 반대해서 얻은 게 뭐예요? 그동안 엄마가 너무 완강해서 말도 못 꺼냈는데 솔직히 나 너무 힘들었어요. 조카도 못 보고 가족들이 다 모이지도 못하고. 엄마가 바라는 게 오빠의 행복이라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새언니 무시하고 반대하면 안 됐어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용기가 안 났어. 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아요. 더 후회하지 않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딸이 돌아간 후 생각이 많아졌다. 지난 10년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왜 그렇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여보, 응? 나 만나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응. 이번 놓치면 정말 끝일 것 같아.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잘 생각했어. 재회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내일이면 민호를 보는 거야. 10년 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민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손주한테는 뭐라고 하지? 새벽 6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닦고 방을 정리했다. 평소에도 깨끗한 집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먼지 하나 남기고 싶지 않았다. 벌써 일어났어?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응, 잠이 안 와서. 몇 시에 온다고 했지? 오후 2시. 시계를 봤다. 아침 7시. 아직 7시간이나 남았다.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다. 웬일인지 남편도 옆에서 일손을 도왔다. 이렇게 기분 좋게 요리해 본 적이 오랜만이다. 지혜는 뭘 좋아할까? 엔젤라는 한국 음식을 잘 먹을까? 며칠 전에 산 손녀 선물도 꺼내놨다. 피아노를 좋아한다고 딸이 말해줘서 예쁜 악보 노트와 음표 모양 머리핀을 샀다.
시계를 봤다. 오후 12시. 2시간 남았다. 거울을 봤다. 10년 전보다 늙었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다. 민호가 나 보고 놀라지 않을까? 손주가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까? 시계를 보니 곧 올 시간이 다 됐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여보, 그냥 앉아 있어요. 미안해, 이상하게 많이 떨리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현관으로 걸어갔다. 남편이 손잡이를 잡았다. 문이 열리고 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민호, 엔젤라, 그리고 지혜. 저희 왔어요. 민호가 먼저 말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얼굴은 늙었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 민호야. 나는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엔젤라가 한국말로 인사했다. 그리고 지혜. 까만 피부에 동그란 눈. 민호를 닮았다. 아이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들어와라. 남편이 먼저 말했다.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민호 가족은 한쪽 소파에 우리는 반대쪽에 앉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해. 1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 민호가 말했다.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먼저 연락하시길 기다렸는데 저도 고집 부렸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너희를 받아주지 않아서 10년 동안 너희한테 상처 줘서. 엔젤라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괜찮아요. 나는 엔젤라를 봤다. 엔젤라가 미소 지었다. 어머님도 힘드셨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일어나 엔젤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엔젤라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10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엔젤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지혜였다. 아이가 나를 올려다봤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그래, 할머니야.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지혜야, 할머니가 이제야 봐서 미안해. 할머니 만나서 좋아요. 아이가 내 목을 안았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10년 동안 안아보지 못한 손주. 처음 안아보는 느낌. 너무 따뜻했다. 10년 만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지혜가 갈비찜을 가리켰다. 갈비찜이야.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거야. 우와, 많이 먹어. 나는 아이 앞에 갈비를 놓아줬다. 아이가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엔젤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남편이 어머님 갈비찜 이야기 자주 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도 많이 먹어. 나는 엔젤라 앞에도 갈비를 놓아줬다. 엔젤라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민호가 밥을 먹다가 말했다. 엄마, 오랜만에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그래, 엄마가 자주 해줄게. 남편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이제 자주 올 수 있겠네? 우리는 처음으로.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10년 만에. 밥을 먹고 나는 선물을 꺼냈다. 지혜야, 할머니가 선물 준비했어. 진짜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포장된 선물을 건넸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순간을 10년 전에 가졌어야 했는데. 하지만 늦었어도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저녁이 되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미국 생활 이야기를 했고, 엔젤라는 지혜를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고, 지혜는 학교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10년 동안 내가 놓친 것들을 깨달았다. 이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지혜야, 한국에서 가고 싶은 곳 있어? 저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할머니랑 놀이공원 가자. 좋아요.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과 내 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시계를 봤다. 밤 9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해서. 민호가 일어섰다.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엄마 또 올게요. 이제 자주 올 수 있어요. 나는 지혜를 꼭 안았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할머니 기다릴게. 엔젤라도 안았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내가 더 고맙다. 문이 닫혔다.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러게. 우리는 거실로 돌아왔다. 아까 지혜가 앉았던 자리. 아까 민호가 앉았던 자리. 아까 엔젤라가 앉았던 자리. 모두 빈 자리였지만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여보, 응?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야. 10년 늦었지만 10년 만에 찾은 평화. 이제 시작이었다.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한 날, 오늘은 딸까지 6 식구가 함께하기로 했다. 지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다. 할머니, 고모. 제외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다. 나는 가방을 챙겼다. 물, 간식, 모자, 선크림. 손주 챙기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다. 우와, 나 저거 탈래요. 놀이공원에 도착한 지혜가 눈을 반짝였다. 아이가 가리킨 곳에 회전목마가 있었다. 그래,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지혜가 한가운데, 양쪽으로 나와 남편. 그리고 민호와 엔젤라 딸이 웃으며 우릴 뒤따라 걸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나는 가슴이 벅찼다. 회전목마도 타고 범퍼카도 타고. 놀이공원을 신나게 돌아다녔다. 피곤했지만 즐거웠다.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감정이 얼마만인지. 우리는 마지막으로 관람차를 탔다. 한 칸에 6 식구가 꽉 차게 앉았다. 지혜가 한가운데, 양옆에 나와 엔젤라. 그리고 민호와 남편, 딸이 반대편에 앉았다. 엔젤라와 정말 완전한 한 가족이 된 느낌이었다. 다음 주면 민호가 미국으로 돌아간다.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다.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가 오늘 정말 행복하네. 그 말에 엔젤라가 미소 지었다. 어머님, 저도요. 지혜도. 지혜의 말에 모두가 함께 웃었다. 그날 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회전목마에서 웃던 지혜. 아이스크림 묻히고 웃던 얼굴. 범퍼카에서 소리 지르던 모습. 관람차에서 나를 안아주던 따뜻함. 여보. 응? 엔젤라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민호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져. 내가 10년 동안 뭘 한 거지? 왜 만나보지도 않고 저렇게 좋은 며느리를 밀어냈을까? 이제라도 잘 지내면 돼. 일주일 후, 우리는 공항에 나왔다. 민호 가족을 배웅하러.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했어요. 엔젤라가 인사했다. 아니야. 또 보자. 우리 며느리. 나는 엔젤라를 꼭 안았다. 자주 연락하자. 네, 어머님, 다음에 또 올게요. 민호도 안았다.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지혜. 할머니. 지혜야, 잘 가고. 영상통화 자주 하자. 예. 할머니가 지혜 많이 사랑해. 우리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탑승구로 사라지는 세 사람.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자.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응. 우리는 공항을 나왔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텅 빈 집. 하지만 10년 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냉장고에 지혜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6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나는 그 그림을 오래 들여다봤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1년이 지났다.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다. 명절 때마다 민호 가족이 한국에 왔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우리는 함께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놀이공원도 또 갔다. 지혜는 키가 많이 컸고 엔젤라는 한국말이 더 늘었고 민호는 자주 웃었다. 나도 변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게 됐다.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나는 웃었다. 맞아. 요즘 참 행복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야. 중요한 건 깨닫는 거. 그리고 용기 내는 거. 나는 10년을 잃어버렸지만 그 10년이 나를 가르쳐 줬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10년은 길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